갑자기 저희 직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혹은 컨텐츠에 대한 제안을 주셔서 갑자기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너가 이제 들어온 지 거의 3개월 됐잖아. 그죠? 뭐 다른 회사도 있었고 근데 너 입장에서 뭔가 궁금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뭐 들어보고 답할 수 있는 건 답하고 현실적으로 답할 수 있는 것들만 답을 해보도록 할게.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응. 일단은 A가 보통 야근도 많고 알지. 힘든 직무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지. 근데 이제 광고회사 대표님이잖아요. 대표님 시선에서 바라본 이 A의 매력은 뭔가, 이 역을 왜 십몇 년 이상 동안 계속 할 수 있었는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할 텐데 일단 A는 이제 기획자이다 보니까 보통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어떻게든 좀 해결하고 더 좋게 방향을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 대행사 기획자가 있고 미디어 랩사가 있고 제작팀이 있고 뭐 기타 여러 팀들이 다 있는데 사실상 없던 거를 새로 만들고 그 만들어진 것에 있어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이렇게 야근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AES의 매력은 사실상 뭐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쳐서 뭔가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게 달성이 됐고, 그죠? 달성이 된 게 이제 결과물이 나오니까 즐거우니까 하는 건데 네. 그걸 뭐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된다. 안 찾아주는 것보다 찾아주는 게 훨씬 나으니까 안 찾아주면 이제 슬픈 거고. 그래서 계속 책 보고 뭐 인터넷도 보고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게 이 바닥 생리인 것 같고, 뭐 이제 신입 기획자 혹은 경력 기획자의 차이를 보면은 저번이랑 똑같은 것 같아. 어떤 문제를 먼저 잘 찾아내느냐. 그러니까 문제파. 문제를 이제 규정한다라고 저걸 말을 했는데,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팅을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보통 이제 신입 기획자를 뭐 폄하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기획자가 갔다 와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주관적인 생각을 넣는 그죠? 미팅 리포트를 주면 안 되거든. 네. 근데 그렇게 올 때가 있어. 나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런 거는 없애버리고 되게 팩트적인 내용만 딱 갖고 미팅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기획자의 역할이 될 것이지. 그러면은 보통 기획자들이 좀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이제 흔히 알기로 객관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넓고 얕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넓고 얕게도 맞기는 한데,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마다 각 카테고리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뭐 항공여행이라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요새 항공여행이 많이 핫하니까, 그럼 과연 이 분야에서 내가 담당자인데 얕게 알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선배님들이 말한 그 얕게 넓게라고 하는 거는, 왜냐면 이 기획이라는 거 하나가 나 혼자 먹고 살겠어요 라고 하는 기획이 아니라, 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운동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얕은 지식이라도 써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한다면, 좀 더 기획자 파트로 깊이 본다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혹은 담당하고 있는 이 브랜드들은 솔직히 브랜드 담당자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했는데 뭐야 이 사람 왜 나보다 몰라? 그쵸. 그럴 수 이러면은 이제 신뢰가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또 똑같은 이야기로, 그래서 늦게까지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있지. 그런 거 같아. 이게 뭐 보통은 기획자의 능력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어떤 브랜드를 잘 이해하고 이거를 광고적인 요소에 잘 녹여내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능력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예 이제 광고 기획자 쪽으로 매력을 느껴서 계속 A로 남아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이골이 나가지고 인하우스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표님은 왜 계속 기획자로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좀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네. 보통 이제 MBTI 요새 많이들 하시는데 요즘에도 그렇게 나누나 모르겠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AE가 있었고 AM이 있었어.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AE는 이제 영업을 띄워서 기획을 바탕으로 영업을 띄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AM은 이제 그 AE가 갖고 온 업무를 이제 매니지먼트하는 어카운트 매니지먼트하는 걸 이제 AM이라고 우리는 불렀는데 그게 사람 성정이 다르거든. 밖에 나가서 PT하고 미팅하고 협의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그죠. 그 반대인 사람이 있는데 보통 인하우스를 가시려고 하고 갔던 분들을 그냥 내 사정에서 보면 AE보다는 AM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너무 지치는 거야. 왜냐하면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 내가 화장품 클라이언트를 갑자기 담당하게 됐어. 화장품? 여자 화장품. 모르잖아. 모르지. 미치겠는 거야. 이게 뭐 색깔도 막 뭐 엄청 많고 뭐 일단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공부를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인정을 받거나 혹은 내 스스로가 재미가 있다. 그러면은 A로서 남아있는 거고 안 하기 못 해먹겠는데 너무 빡센데 그러면은 이제 바뀌게 되지. 그러니까 파트가 A로서 얼마나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냐는 질문보다는 그래도 나는 이런 성정을 갖고 있다. 그걸 본인이 알아야 돼. 예전에 이제 팀장으로 있을 때 한 열 몇 명 이렇게 있었는데 팀원이 이제 면담 요청을 해요. 왜? 그러면 자기는 보험 쪽이랑 진짜 안 맞는데 그러니까 얘는 숫자가 싫은 거야. 숫자 쪽이 아예 안 맞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얘를 바꿔줘야 돼. 클라이언트를 바꿔보라. 클라이언트를 바꾸든지. 안 맞으니까. 그럼 넌 뭐가 좋냐? 그럼 자기는 뭐 스포츠 이런 게 좋대. 그래 그럼 넌 스포츠 파트로 이동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안 바꿔주려면은 그냥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돼버리지 별로 이렇게 열정적이지가 않게 되지. 근데 그거는 좀 공감되긴 해요. 저도 이전에는 게임 쪽에 있었지만 너 이거 누구 보면 좀 곤란한 거면 알아서 잘. 그런다기보다는 그냥 저한테 이게 잘 맞으니까 좀 다녔던 건데 이게 아예 안 맞고 내가 보험 쪽으로 아예 갔다면 전 좀 힘들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랑 잘 맞는 클라이언트 캠페인 쪽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운이거든.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너가 신입으로 지원을 했는데 내가 게임 쪽을 들어갈지 보험 쪽을 들어갈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네, 그렇죠. 근데 들어갔는데 다행히 게임이었던 거였고 들어갔는데 보험이었어. 그럼 이제 이건 멘붕이지. 그렇죠. 근데 저는 게임인 걸 알고 가긴 간 거라서. 이제 그 회사 자체가 이제 그쪽 파트를 하시는 회사였으니까. 네. 막 생기고 있을 때 들어간 거여가지고. 그냥 자기 직무에 맞춰서 자기 성향과 맞으면 A로 남는 거고 아니면은 어떻게든 이제 점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분야로 넘어가시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뭐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옛날에 A는 옛날이라고 하니까 되게 사람이 늙어 보이는데 몇 년생이시죠? 패스. 9시에 출근해서 일하고 6시에 끝나는 게 보통 일반적이면 그렇죠. 6시에 끝나고 클라이언트랑 저녁을 먹으러 가. 저녁 미팅을 가. 저녁 미팅을 갔다 오면은 갔다 와야 돼. 왜? 갔다 오면 이제 제작팀에서 뭐가 나와 있어. 그쵸. 제작팀 거를 보고 리뷰를 하고 클라이언트한테 보내고 그 다음에 오늘 미팅 갔다 온 내용을 정리를 하고 뭐 하면 한 11시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다음날 또 9시가 되고. 그쵸. 9시에 또 출근을 해야 돼. 시간은 가니까.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야근을 많이 하게 되는 안 좋은 상황이 있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큰 PT 같은 게 딱 떨어지면은 이제 죽는 거고. 주말에 출근하고. 이제 그 와중에 PT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미팅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TFT로 해서 이제 미팅을 하고 하지. 그쵸. 근데 요즘에는
잘 야근들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 아 요즘은 그러니까 야근을 하면 안 되는 분위기라고 하던데. 왜냐면 아무튼 그렇다고 그냥 들었고 뭐 어떤 회사든 간에 야근을 해야 될 때는 할 것이고 안 할 때는 안 할 것인데 과거만큼 심하진 않다. 그리고 뭐 A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야근이었으니까. 저는 사실 뭐라 할 말이 없다. 사실 떼놓을 아니, 수 없는 아니, 근데 뭔가의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A가 왜 야근을 많이 하냐라고 하면 난 사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기획 1, 2, 3팀이 다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일찍 가는 기획자가 있고 맞아요. 늦게까지 일하는 기획자가 있는데 네. 그건 아마 사람 욕심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파트를 맡았을 때 내가 좀 더 해보고 싶다, 좀 더 공부하고 싶다, 생각하고 싶다. 그럼 회사에서 계속 하는 애가 있고 그냥 내가 맡은 롤은 여기까지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가는 애도 있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 보면 항상 그 늦게까지 일하고 어떻게든 되든 안 되든 깨지고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현업에 살아있고 그렇게 빠이빠이 한 사람들은 이 업을 떠났는지 뭐 연락이 잘 안 되고 뭐 다른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들 하지.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옛날에 나도 뭐 얘기를 했던 게 퇴근을 해도 좋은데 퇴근을 해서도 그거에 관련된 생각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제 윗사수한테 배웠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퇴근하고 가면서도 뭐 아까도 얘기했던 뭐 여행, 항공 이런 것들 계속 보고 맞아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캡처해놔야겠다 캡처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계속 해주지 않으면 A를 하면 안 된다고 봐. 맞아요. 저도 그런 습관이 하나가 있는 게 제가 잠깐 광고 쪽 일을 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문득 그런 행동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백화점을 갔는데 뭐 어떤 오프라인 행사를 하는데 좀 재밌어 보여요. 그러면 사진 다 찍어 놓던가 아니면은 뭐 저는 게임 쪽을 했었으니까 게임에서 뭐 배너나 DA 같은 게 좀 구성지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또 카피가 좀 찰지게 재밌다 나올 때 찰지게. 그런 것들은 저도 모르게 저장을 했던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다시 광고 쪽으로 왔지만 그런 습관들이 저는 지금 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 기획자가 되게 멋있다라고 할 수는 없고 사실 기획자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불쌍하다? 진짜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달려나가니까? 갈려나가기도 하지만 봐봐 너도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클라이언트 미팅을 처음 만난 클라이언트 미팅을 갔어. 갔잖아. 갔다 와서 뭐 컨텐츠 리포트 쓰고 컨텐츠 리포트 쓴 다음에 또 다른 제작팀이나 다른 유관 관련된 사람들한테 이거를 되게 객관적이게 설명해 줘야 되고 설명해 주면 Q&A가 오고 그 Q&A를 또 답변하고 그죠. 답변한 게 끝나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 캠페인을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고 그럼 벌써 6시가 넘었어. 맞아요.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럼 밥 먹으러 가야 되는 거야. 왜? 다음날 뭔가를 또 해야 되는데 이게 밀리니까.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컨셉 뽑아야지. 컨셉 뽑고 컨셉 도출하고 컨셉 도출하려니까 시장 자료를 있어야 되지. 리스나인 만들어야지. 리스나인 만들었어. 그 다음에 워드 뽑아야 돼. 키워드 뭐 하지? 그러다 클라이언트한테 예산 물어보니까 아 택도 없는 예산이야. 아 미치겠네. 그때 KPI는 이래. 이거에 맞는 매체는 뭐지? 미디어 바잉 해야지. 미디어 믹스 짜야지. 그죠. 그 다음에 트렌드 보고 나서 크리에이티브 컨셉. 그러니까 마케팅 컨셉이랑 좀 다르게 크리에이티브 컨셉을 또 뽑아야 되고. 그렇죠. 크리에이티브 컨셉을 뽑으려니까 레퍼런스 자료가 있어야 돼. 그럼 또 쇼터스톡이나 뭐 구글이나 맨날 찾는 거야. 그죠. 요즘 뭐 AI가 찾아준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그거고 내가 찾아야 될 건 내가 찾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서 뭐 스토리보드 조금 만들고 뭐 하고 하면 12시야. 그죠. 12시면 다행이야. 빨리 끝난 거지. 그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광고주한테 보고하면 광고 라인에서 와요 좋았네요 이거 오케이 그럼 다행인데 아 하나 더 없나요? 그럼 이제 또 유관부서 사람들한테 가서 아 저 죄송합니다 지금 일정이 바쁘신 건 알지만 제가 지금 뭐 사정이 이리저리 하고 뭐 하고 해서 또 설명을 다 열심히 해. 그리고 돌아와. 네가 이제 지금 현재는 내 사원이지만 네가 이제 한 팀장 정도쯤 되면
인관부서 미팅하고 들어와. 그럼 팀 애들이 이렇게 쳐다본다고. 오늘 야근 있냐? 눈빛이 딱 그래. 오늘 야근해야 돼. 그럼 이제 다 해야 돼. 싫은 거지. 그렇게 돼서 캠페인 계속 이끌고 나가고서 제작팀, 저희 제작 다 했습니다. 끝. 미디어팀 부킹 다 했습니다. 끝. 딱 끝났대. 그럼 뭐해? 집행해야지. 집행하는 내내 KPI 안 나오네요. 예상되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나요? A/B 테스트 하셨나요? 여러 질문들을 계속 다 답하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외부 미팅 나가야 되고. 그래서 나는 A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되게 생략된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간 과정에. 이거를 다 알려주면 안 그래도 이제 기획자 뽑기 어려운데 많아. 생략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모르는 뭐 많아.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생략된 게 좀 많은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많은 과정에 이 과정의 업무들을 하는 데 있어서 A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뭘까요? 이 내가 가져야 되는 어떤 마음가짐?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어떤 이 캠페인을 잘 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이라던가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조금 A마다 좀 달라. 네. 어떤 A는 이제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는 것도 물론 뭐 책임감을 항상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되고 디자이너도 갖고 있어야 되고 개발자도 갖고 있어야 되고 다 누구나 어떤지 이 일을 하는 사람 다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많은데 기획자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그러니까 빠른 응대를 하는 기획자가 있고 한 차례 뒤로 물러서는 기획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빠른 응대를 하는 애와 뒤로 물러서는 기획자의 차이는 클라이언트의 성정도 잘 봐야 돼. 왜냐면 클라이언트 자체가 빨리 답을 원하는 파트가 있고 그냥 던져놓고 한 2, 3일 뒤에 주세요 라고 하는 파트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게 한 사람의 기획자가 한 사람의 클라이언트만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죠. 이거는 좀 A가 좀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아까 했던 질문에 있어서는 책임감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땐 체력. 체력. 일단 체력이 우선. 중요하죠. 이게 체력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어. 마음가짐보다는 일단 체력이 먼저 돼야 된다. 일단 몸이 움직여야 그 다음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일주일 내내 뭐 9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맨날 밤 12시, 1시에 퇴근해. 기본적으로 사람이 잘 수 있는 시간 자체가 6시간이 채 안 된단 말이야. 뭐 씻고 나오고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계속 되는데 데미지는 계속 쌓이는 거지.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PT 터지고 하면 잠못 자는 거. 그럼 체력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그렇죠. 당연히 실수도 나오고. 그러니까 체력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그 체력을 회사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옛날처럼 말 이제 옛날에 우리 쪽에서 나쁘게 말하는 게 이제 배터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 배터리? 그러니까 요즘은 안 그렇겠지. 하지만 기획자를 뽑아. 막 신입이든 뭐든 아무튼 뽑아. 사람을 겁나 돌려. 진짜 뺑뺑이를 미친듯이 돌린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돼.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새는 뭐 블라인드인가 그런 데 보면 다 나오더만. 여기 회사 나빠요. 여기 회사 좋아요. 리뷰를 다 해줘. 배터리가 뭐냐면 사람을 뽑아. 3개월 뭐 수습을 잡자 그래. 이 기간 동안에 미친듯이 PT가 들어가. 수습 기간에? 네. 한 3개월 뭐 이렇게 수습 기간 때 미친듯이 사람을 밀어넣는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배터리라고 해서 쭉 체력이 떨어지잖아. 그럼 얘를 내보내. 저희 재계약 의사 없습니다. 그것도 집어넣어. 그거 너무 악독한 거. 그냥 어떤 뭐 관습이었어요? 어떤 뭐였어요? 관습이라기보다는 뭐 정확히 나도 모르지만 그냥 내 추론으로는 그렇게 해도 회사가 되니까.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싫었고. 왜냐면 그게 사람이 너무 지쳐. 보는 사람도 지치고 하는 사람도 지치고. 그건 좀 나쁜 삶인 것 같고. 어쨌든 A는 체력이 중요하다. 동감합니다.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 일을.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야. 체력이 짱, 체력이 국력이다. 그 말이 맞다고. 진짜로. 안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 그래서 밥도 잘 먹어라. 뭐 중간중간에 졸리면 좀 자다 해라. 라고 하는 게 졸려 죽겠는데 컴퓨터 앞에 모니터 보고 있는다고 해서 뭐 안 나오거든. 그죠. 맞아요. 좀 자야 돼. 차에 좀 자는 게 나아. 20-30분이라도 잘 수 있으면 자고 일어나는 게 훨씬 나아. 바람이라도 쐬고 오던가 그런 게 좀 더 전환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